2025년 오늘 10월 6일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6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확하게 추석날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추석 기분은 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쭉 강조해왔던 이달 말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에이펙을 일찍이 얄타 체제와 비유를 했었습니다. 1945년 얄타 체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처칠과 루스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이 그 회의를 했죠. 그래서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운명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데, 경주 에이펙이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또는 이제 우리 한일 양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태평양 연안의 중남미 그다음에 국가들, 또 그 호주나 뉴질랜드라든가 이 대양주 국가들, 이게 전부 또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주 에이펙 이후에는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런 패권이나 이런데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아주 자극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팍스 시니카 중국, 아니면 팍스 자포니카 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수긍하겠는데, 팍스 코리아나라 보니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예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뻔한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얄타 체제 이전에 미국과 영국의 이상이 그랬어요. 영국 처칠이 연합국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계속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그 당시 윤석열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방산을 많이 수출하긴 했지만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죠, 국익원지에서.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윤석열 정권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미국의 허망한 꿈으로 끝났지만, 어떻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마치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패권이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노후화된 나라고 미국이 새로운 강자라는 것이 알아졌던 게,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무기를 영국한테 이렇게 팔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 무기의 상값을 전쟁이 끝나고도 30년 동안 연부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걸 다 갚고 났을 때는 이미 영국은 이제 그걸 났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자기가 패권 국가로서의 그 행세를 하느라고 많은 그 손해를 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미국이, 물론 바이든 때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스타일이 구겨졌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국면에서 K 방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뭐 세계 열강들, 무슨 미국, 중국, 일본 뭐 할 거 없이, 또는 유럽이라든가, 그 열강들이 전부 코로나로 그냥 뭐 어떻게 속숨을 즐길 때 K 방역은 너무나 놀랍게 해서, 우리는 때마침 그 IT 여러 인프라가 잘 된 까닭에, 그리고 아주 이 방역을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한 결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러러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K 방산이 세계에 주목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뭐 무기나 팔아먹자고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건 아니고, 남북한이 대치하다 보니까 우리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우리의 그 실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방산이,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자주국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빛의 혁명입니다. 윤석열 13계엄도 세계인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을 이제 내란죄로 다스리는 이 빛의 혁명, 이걸 보고 이제 세계가 놀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미국과 일본은 120년 전에 가스라테프티브락으로 일본은 을사늑약을 해서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도움다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필리핀을 먹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참 얄궂게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돈으로 5,500억 불 현찰을, 그러면서 한국에게도 일본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도 3,500억 불 일단, 그러니까 또 트럼프 방식 항상 적이니까 먼저 한번 뜯고 그 다음에 또 뜯는 거니까, 그 상무장관 양아치 다스 행동, 그런 말 들어보면 3,500불이 다가 아니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그것이 야바이 짓이라는 트럼프 특유의 야바이 짓. 그러니까 일본들은 야 이거 뭐 지키는 건 뒤에 문제니까 그냥 현찰 5,500불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주면 한국이 할 수 없이 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은 바로 IMF가 오니까 IMF 관리 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의 그 삼성이나 뭐 현대나 또는 무슨 뭐 하나나 뭐 하이닉스나 LG나 뭐 이런 그냥 그 알짜배기 기업들 완전히 한국이 이 값이 이제 싸블가 되면은 코리아 이게 세일이 되면 헐값에 우리 미국과 일본이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 그러면 5,500불을 그냥 말로만 현찰냈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내도 일본은 얼마나 큰 이익이냐. 근데 이렇게 작당을 했는데 그거를 일본의 이 관세상 대표가 그 차관복급인가요? 그 친구가 이제 뽀롱을 해버렸죠. 5,500불 현찰이 아니라 한 2% 정도만 현찰이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이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계속 말했을 때는 이빨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가 말했던 구실은 야 그거 뭐 실제로 일본이 5,500불 현찰 내도 그 소리 없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한국 정말 뭐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뭐 하나나 또는 뭐 이런 기업들 다 나눠 가지면 뭐 잃어버린 30년 40년 일본의 신세를 벗어나고 나중에는 하루아침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밀락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3,500불을 다시 이제 무슨 뭐 우리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뭐 그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물러설 일도 없겠지만 설령 물러선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일단 이제 의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런 밀약을 120년 전에 했던 버장머를 다시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팍스 아메리카 시대는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코리아나 시대로 이렇게 도약을 한다 이렇게 한다니.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K-팝 저승사자 사냥꾼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K-팝이고 저승사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이 무슨 만든 영화 같죠? 한국이 만든 영화 아니에요. 미국 소니 픽처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소니 하면 원래는 본적이 어딥니까?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콘텐츠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만든 그 회사가 미국과 일본인데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물론 이제 감독은 매기 강이라고 우리 한국 여자인데 지금은 이제 국적이 한국에 이민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K컬처가 이렇게 국제적인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계급의 미국, 일본의 그런 기술과 자본이 한국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흥행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일본의 라면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의 라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또는 서양의 커피를 갖다가 우리가 커피 믹스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시장을 석권하고 초코파이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한국산 초코파이가 세계를 석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술도 없고 뭣도 없을 때 솔직히 말해서 원래 남의 걸좀 베껴가지고 그걸 더 이렇게 잘 좀 더 모방을 하되 창조적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했던 그런 수준에서 이런 이제 K컬처가 K무비 뭐 기생충도 있었지만 또는 오징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들이 가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김밥이라든가 떡볶이 비빔밥 이런 것들을 전부 알게 됐고 그것이 지금 K푸드가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미남 미녀가 많이 가면서 K뷰티 화장품 이런 것이 세계를 시장을 석권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K컬처 힘이죠. 뭔가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구어심 바랐던 80년 전에 돌아가신 지 벌써 80년 다 됐습니다만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냥 밥은 굶지 않을만 하면 되고 안보는 다시 나라를 뺏기지 않을만 하면 되고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화 강국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번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기생충 여러 가지 동서양을 뭡니까 저기 유럽과 아메리카를 다 양대 시장을 석권한 상을 받았을 때 꼭 효창공원에 거기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뭔가 보고를 하기도 좋고 아니면 상을 헌정한다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이 알까 싶지만 어쨌든 너무 그분의 일구어심 꿈이 너무나 짠하니까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상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제가 혹시 그런 상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꼭 제일 먼저 뛰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걸 헌정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처칠하고 그러니까 야타 체제 때 처칠과 경주 에이펙 체제 때 트럼프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때 처칠은 얄타 체제 이후로 이제 맛이 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그 낙선했어요. 근데 이제 처칠도 그 자기 전임자였던 체인벌린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마치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바이든 비난하듯이. 체인벌린이 그 히틀러를 또는 스탈린을 이렇게 쉽게 믿었다고, 순진하다고, 뭐 그런 이제 비웃음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그 히틀러가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툭하면 바이든 걸고 넘어진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야타 체제 이제 끝나고 히틀러 누굽니까 처칠도 이제 정계에서 은퇴했을 때 낙선하고 이제 은퇴했죠. 은퇴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2차 대전 회고록이라는 책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처칠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상이라면 이제 문학적 가치를 높여서 주는 상 아니에요. 근데 그 저서는 2차 대전 회고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화상을 못 주니까 노벨 문학상으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처칠이 노벨 문학상 받을 때 누가 평화상을 받았냐면 미국의 마샬 장군, 마샬의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 됐잖아요. 이제 그이가 그 유럽 부흥에 그 기여했다는 공으로 전후 복구에 많이 그 기여했다는 공로로 평화상은 그이한테 가고 이 처칠에게는 노벨 문학상이 갔는데, 트럼프도 입만 벌리면 뭐 노벨 평화상 말하는데 뭐 트럼프 지속으로는 금년에라도 받았겠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금년은 애전이 글렀어요. 뭐 네타냐후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처칠에게 트럼프에게 상도할 일은 천만에 맞습니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하고 뭐 지금 내일 만나서 뭐 한다고 하 상주기는 늦었죠. 지금 벌써 10월인데 뭐 이미 그 노벨상 위원회는 올해 평화상을 누가 줄지 이미 결정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쿠천이 뭐 지금 트럼프 후임 없죠. 내년에는 이제 가능하겠죠. 내년은. 그래서 그런 경우 뭐냐면 이번 경제 이펙 체제 때 10월 말에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을 뭐 원상 가서 만나든지 뭐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아마 이번에 한다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하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수준 갖고는 뭐 물론 김정은한테도 통하지도 않지만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공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오바마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는데 결국 이란 핵 문제는 해결된 거 없잖아요. 도로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 수준으로 해갖고는 뭐 트럼프 김정은이 뭔 이야기를 짜움을 맞춰본들 그래갖고는 이제 노벨상 위원회도 그런 것은 평가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적어도 북미 수교. 자꾸 이 북미 수교를 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극우 파시스트들은 그 가당차는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극우 파시스트 생각에서는 뭡니까? 이 북진 통일이죠. 그래가지고서 뭐 북한을 미국이 뺏어주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돌려줄 줄 알고 그런 계산법 없죠. 미국이 북한을 뺏을 일도 없겠지만 설령 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죠. 차라리 미국 거기다 식민지를 건국한 거지. 걔네주고 세워가지고. 근데 우리 극우 파시스트들은 그걸 이제 돌려주면은 지금 조상 땅 문서 가져와서 여기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가 가진 우리 등기라고 이래가면서 땅 산다는 그런 헛꿈을 개꿈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미 수교는 사실은 굉장히 가능해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고요. 그 뭘 보면 아냐면은 미국과 베트남 수교를 한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럼 미국과 베트남 수교보다 북미 수교는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져가지고서 그 굴욕적인 처수했잖아요. 그 베트남 보트피플 아시죠? 완전히 뭐야 저기 그 친미 정부가 무너지니까는 그 베트남의 친미 뭡니까? 국민들이 막 보트 타고 도망가다가 뭐 전부 다 보트가 전복돼서 죽고 그랬잖아요. 보트피플. 그게 1970년대 말인데, 그렇게 했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그런 식으로 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승부죠. 그 휴전협정이 무승부 협정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그리고 그것도 언제냐면은 이제 80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서 8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땅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요. 한반도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전쟁 노래를 부르고 살다 보니까는, 그리고 맨날 희재이 재가면서 뭐 빨갱이 타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뭐 맨날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난 땅이 어디가 있어요. 이 평화적인 땅이죠. 그러니까 북미 수교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고, 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이 재벌이고 또 그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뭐 원산이라든지 뭐 금강산이라든지 북한의 뭐 개발을 여지는 아주 그냥 제일 노른자의 땅이죠. 오죽하면 가자 이스라엘 뭡니까 지중해 옆에 가자에다가 뭐 개발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비하면 북한은 완전히 뭐 아주 그냥 황금단지죠. 뭐 비교가 되긴 합니까? 그 돈도 더 적게 들고 가자 거기는 뭐 되겠어요? 또 완전히 그 무슨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나중에 지금 2, 3년도 안 남았는데 퇴임하고 나면은 자기 트럼프 그룹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도 그만한 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북미 수교가 그 노벨상을 지어주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죠. 왜냐하면 얄타 체제가 처칠에게 선물로 준 것이 송별 선물, 고별 선물로 준 게 결국 노벨 문학상이라면은 경주 에이펙 체제가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팍스 코리아나가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한국은 이제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무슨 종교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완전히 꽃을 피워요. 유교만 하더라도 한국의 유교가 중국의 유교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유학하면은 뭐 성리학이 그 우리 이태계나 이율곡을 통해서 얼마나 발달했다는 거는 그 당시 중국이나 지금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중국은 전혀 볼 따를 수 없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본산이 인도인데 인도의 불교는 우리 한국에 와서 들어온 불교가 부흥한 발달한 것에 비하면 뒤처지는 것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한국의 기독교적인 기록이 많잖아요. 뭐 단교회를 큰 교회라든가 교단 규모로 큰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서 얼마나 오죽하면 요즘은 기독교가 국교인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 이런 것보다는 인문학적인 쪽에 머리가 좀 더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전혀 반대죠. 일본은 불교도 어떤 사람들 일본이 불교를 꽤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라 그러는데 신도는 이제 종교라고 이러는 어렵고 좀 뭐 약간 그 조상 제사 이런 것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뭐 절도도 안 해요. 뭐 제사 날을 때 챙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신도하고 이 승불집합이라 해가지고 섞여 있는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불경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모양이고 유교는 더 말할 것도 일본은 유교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과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과거에 시험 과목 유교 사서상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과거는 뭐 중국과 한국은 과거는 유명하지만 그 뭡니까 과거 시험은 일본 과거 시험 자체가 없거든요. 유교는 뭐 전혀 기독교는 완전히 뭐 그 제로고 이게 일본 기독교하면 지금 요새 와서 이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 기독교라고 굳이 꼽자면 통일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 한학자사 그 총재 통일교.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인 바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설 거는 이제 과학기술 쪽이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그 뭡니까 네덜란드라고 이렇게 그 대지마에서 이렇게 그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는 이 에도막부 시대 때 일본이 이 그 서양 과학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네덜란드 과학이라고 해서 나닥 일본 발음으로 난카쿠라고 그러는데 난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과학들이 앞섰죠. 그래서 뭐 그 과학이 앞서 나오지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섰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은 더 많을 것도 없고 지금도 노벨 과학상을 일본 많이 받았어요. 노벨 과학상을. 그런데 과학이 뛰어나면 인문학도 뛰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또는 한국의 말이 아니고 그걸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지금 사람들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를 갈라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눌 때 2007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07년은 스티브 잡스 이전, 2007년을 스티브 잡스 이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아이폰이지만 아이폰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인데 지문폰인데 이 휴대폰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전화니까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더한다는 생각을 스티브 잡스가 할 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굳이 그럴 거 뭐 있어? 컴퓨터는 집에 가서 뭐 하나 꼭 휴대폰을 가져와. 처음에 이 영화가 스크린에서 나올 때 그다음에 테레비가 나올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테레비가 나오면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누가 보겠냐? 왜냐하면 그 테레비는 한 메모해서 한 20집 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 스크린 큰데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어떻게 텔레비에서 보겠냐 그런데 테레비가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 영화를 텔레비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고 그 이제 컴퓨터 모니터나 테레비 모니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모니터는 액정하면은 손바닥만밖에 안 차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컴퓨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텔레비 영화 보겠다는 것이 그만큼이나.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있죠. 스티브 잡스 이후로 2007년 이후로 봤을 때 아이폰 나온 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이제 집에 컴퓨터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잘 적응하고 빨리 한 것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소크라테스하고 전시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다 바꿔줄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무슨 특히 일본은 과학기술이 최고인 줄 아니까. 근데 일본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은 자기 나라 애국주의니까 그렇다는데 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소위 극우 파시스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강조할 때는 현중으로 많이 나타내요. 나는 현중 자체도 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친중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싫냐면 현중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미국과 일본이면 똥도 좋고 향기롭고 중국 것이면은 좋은 것도 똥 냄새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난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역겹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면 미국과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가치상 그 과학기술만 최고인 줄 아는 것도 역겨운데 다른 것까지도 다 그것이 앞서니까 다른 것도 다 앞선다.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과학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바탕이 너무 이제 천박하죠. 그리고 마치 운전 면허 따가지고 연수받으면은 그 연수 강사가 자기 운전을 잘하니까 어떤 자동차 공학 박사가 처음으로 운전면허 따가지고 연수받으러 오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학 박사를 이제 공학 박사 모르니까 그랬겠지만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야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는 구전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 가섭긴 한데 차 구조는 누가 잘 알아요? 그 공학부에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제 최고인 줄 아는 일본 또는 미국 또는 거기에 그냥 끝복 죽는 그 극우 파시스트 우리나라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것이면은 인문학 그런 것을 마치 자동차 공학 박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구조, 그러니까 운전자라면 구조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천박한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K-뷰티, K-팝, 뭐 K-무비, K-드라마, K-푸드, K-뷰티, 뭐 K-방역, K-방산, K-민주주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팍스 코리아나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지금도 칠 사람이 있겠는데 뭐 치십시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팍스 코리아나 시대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결국 빵빠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